여기는 베이커가의 수족관. 호, 돌고래가 제법 재롱을 피울 줄 아는 곳인 듯한데 란과 이곳에서 만나기로 한 듯 수족관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이치. 이때 지각한 란이 나타나고 신이치는 지각쟁이라며 란에게 핀잔을 주죠. 란은 미안하다 사과하면서도 왜 매표소가 아닌 수족관 안에서 기다리고 있냐 묻는데 뭔가 숨기는 표정을 지으며 상호가 보고 싶어져서 먼저 들어왔다 합니다. 상호라면 여기 있잖아. 여튼 란과 신이치가 이곳에 온 이유는 깜짝 체외, 알콩달콩 부활 대작전 때문이라 하죠. 이 둘이 아직 사귀기 전 과거 얘기이므로 데이트일 리는 없고 모리와 에리를 불러내 화해시키기 전 이곳은 어떤 곳인가 사전답사차 온 거라 합니다. 이때 울리는 핸드폰 알람 소리, 소노코의 문자라 하죠. 문자를 확인하고 미소를 짓는 란의 표정을 보며 신이치는 저녁에 엄마하고 밤 약속이 있냐 묻는데 모리와 소노코에게도 말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았냐 놀라는 란. 신이치는 내 놈이 방금 자랑한 옷과 입술에 묻은 음식 기름, 소노코의 메시지를 본 뒤 다른 메시지를 확인하고 웃는 표정 등을 보고 추리했다 말합니다. 신이치는 그 외에도 란의 오른손을 보며 뭔가 찜찜한 표정을 짓죠. 그러며 고개를 돌려보는데 한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를 보고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신이치는 란에게 입구로 돌아가 담당자를 불러와달라 말하고 인파 속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피를 흘린 채 주저앉아 있는 남자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심장을 단번에 찌른 자상과 편의점 봉투를 뚫고 나온 칼, 즉 살인사건. 이때 란이 담당자를 데려오고 신이치는 지금 당장 수족관 출입구를 봉쇄하고 경찰을 불러달라 말하죠. 란은 비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있는 걸 알았냐 묻는데 피냄새가 났다 합니다. 역시 사신. 적혈구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성분이 철이라 쇠 냄새가 난다 하죠. 상처 부위에 피를 핥으면 녹슨 철맛이 나는 것도 같은 이유라 합니다. 그런 걸 대체 어떻게 아는 건지 참 허허. 여튼 피냄새를 맡고 현장으로 달려가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 범인을 특정하고 한번 물면 상대가 관념할 때까지 증거라는 날카로운 이빨로 깊숙이 파고드는 게 탐정이라 말하며 탐정은 상어와 같다 말하는 신이치. 시간이 지나 경찰들이 도착하고 사건 현장을 건방지게 지휘하고 있다던 소년이 역시 내 놈이었냐 말하며 등장하는 메구레 반장님. 신이치는 너스레 웃으며 란과 우연히 현장에 함께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이 사건의 목격자는 없었음을 알려줍니다. 편의점 봉투를 씌운 뒤 칼로 찌른 건 찌를 때 혈흔이 자신에게 묻지 않게 하려는 의도, 즉 계획적 살인일 가능성이 높고 칼이 갈비뼈에 걸리지 않도록 심장까지 날끝을 뉘어서 찔렀다는 점, 혈흔이 크게 튀지 않도록 칼을 잿깃으로 덮듯이 조심히 뺐다는 점을 볼 때 범인은 예사롭지 않은 인물일 거라 추리하죠. 메구레는 이 정도면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목격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의아해하지만 신이치는 목 뒤에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댄 흔적을 말해주며 찌르기 직전 기절을 시킨 것 같다 합니다. 아마 범인은 수조 바닥에 이상한 물고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들여다보게 하고 수조 가장자리에 기대선 순간 후두부에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킨 뒤 살해했을 거라는 거죠.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메구레는 피해자 지갑을 열어보더니 명함이나 신분증이 없어 서둘러 이러한 점을 알아보려 하는데 피해자의 이름은 슈모토 쿠니히로 26세 하이도시의 주유소에서 알바 중이고 오늘 개인 사정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 신이치가 그의 신상 정보는 물론 오늘의 동선에 대해서까지 말해줍니다. 사실 신이치는 경찰이 오기 전 피해자의 핸드폰을 열어봤던 거고 전화번호부 목록 중 아무에게나 임의로 전화를 걸어 폰을 주었는데 혹시 이 폰의 주인의 이름과 직업을 물어봤다 하죠. 그 후 일을 한다는 곳에도 전화를 해 그의 동선까지 체크한 거였습니다. 추가로 영수증을 봤을 때 돌고래를 좋아하는 키 160 전후의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친구와 함께 온 것 같다 하죠. 두 잔의 음료수, 15분 전 끝난 돌고래 쇼의 티켓, 돌고래 키링을 산 영수증이 지갑 안에 들어있었다 합니다. 키가 160 전후인 건 어떻게 알았냐 묻는 란에게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꿈치, 허벅지 부근에서 여성용 향수 냄새가 나는데 팔짱을 낀 순간 향이 묻은 거라 생각하면 대략 키가 160 전후라는 거죠. 이어 신이치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폰을 회수해 찍은 영상을 확인하면 우연히 살해한 장면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합니다. 그렇게 100여 대 가까이 되는 핸드폰을 걷어들인 경찰은 일일이 이것들을 다 체크해야 되냐 묻는데 신이치는 그럴 필요가 없다 말하며 피해
피해자 전화번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죠. 그랬더니 이 걷어들인 100여 대의 핸드폰 중 3대의 폰만 문자 알람이 울려옵니다. 그 3명을 용의자로 보고 얘기해보자 하죠. 첫 번째, 나카기리 카노코. 피해자와는 지난주 헌팅으로 알게 된 사이고 그를 모른 척했던 건 겁이 나서라 합니다. 놀라운 점은 신이치가 보지도 않고 특정 지은 키 160 전후에 향수를 뿌린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자라는 거죠. 그녀는 같이 돌고래 쇼를 보던 피해자가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했고 그 이후에 돌아오지 않았다 진술합니다. 추가로 돌고래 쇼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아 화를 내며 그를 찾아 돌아다녔는데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곤 1차 멘붕, 죽었다던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2차 충격을 받았다 하죠. 물론 그 전화는 무서워서 받지도 않았다 합니다. 피해자를 죽인 범인이 자신까지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이때 공기가 쌓여짐을 느낀 카노코는 설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냐 소리를 지르고 자신은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 말하며 폰에 저장된 영상을 보여줍니다. 12시 이후 종료된 돌고래쇼. 피해자가 살해당한 건 12시 이전. 그 영상에는 자신의 음성이 들어가 있으니 범인일 리가 없다 호소하죠. 두 번째, 오지로나오. 사망한 사람이 슈모토라고요? 남성이 찔려 죽었다는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었지 그게 자신이 아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말았는데, 그녀는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였고 헤어진 지는 1년이나 됐다 합니다. 그에게서 온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는 계속해서 재회하자고 집요하게 굴었던지라 쳐다도 안 봤다 하죠. 덧붙여 자신은 지금 남자친구도 있고 그와 데이트 중이었다 진술합니다. 신이치는 그분과는 계속해서 같이 있었냐 묻고 그녀는 그렇다 대답하며 장갑을 입에 물더니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죠. 사진을 보여주며 남자친구가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수 있다 말하지만 연인의 증언은 사건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는 사건 시간에 찍은 10분 정도의 영상이 있다며 보여주는데 범행 시간에 별다른 일 없이 평범하게 흘러가다 신이치가 란에게 담당자를 불러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카메라가 흔들리더니 자신을 찍고 있는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다 마무리되는 확실히 본인이 찍은 듯한 영상은 끝이 납니다. 세 번째, 진베 코다이. 어라, 근데 이 남자 두 번째 진술을 했던 오지로 나오의 현 남자친구. 하지만 코다이는 피해자는커녕 그가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것도 몰랐다 진술하죠. 그가 전화와 메시지를 받지 않은 건 전에도 같은 번호로 스팸 문자가 와서라 합니다. 코다이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10분가량의 영상을 증거로 보여주고 여자친구와 함께 블로그에 올릴 예정이라 찍었다 말해주죠. 신이치는 3명의 진술을 듣고는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생깁니다. 범인은 어째서 어두운 터널이 아닌 밝은 수족관 터널에서 살인을 저지른 걸까? 보통 목격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는데 말이죠. 이때 란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신이치는 잠깐 란에게 핸드폰 좀 빌려달라 말합니다. 그러더니 란의 뒷머리를 쓸어 올려 뒷덜미를 살펴보죠. 란은 흠칫 놀라며 뭐 하는 거냐 묻고 신이치는 대수롭지 않은 듯 그 터널에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하며 쳐다보는 거라 하는데, 이 말을 들은 란은 이 터널엔 사방이 물고기로 가득 차 있어 마치 바닷속에 있는 기분이 들게 해 로맨틱 데이트 명소로 꼽히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며 내가 이곳에 내 놈을 데려온 이유기도 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뒤를 돌아보는 란. 하지만 신이치는 이미 그곳에 없죠. 란의 이야기를 듣곤 3명의 용의자 영상에서 뭔가가 생각이 나 뛰쳐나간 겁니다. 그리고 뛰어나간 신이치는 살인이 일어난 장소에서 발을 멈추더니 확신에 찬 미소를 짓죠. 한편 메구레에게 손님들이 언제쯤 집에 갈 수 있냐 아우성을 친다 보고하는 부하들. 범인은 살해 후 출입구를 봉쇄하기 전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 덧붙여 말하는데, 신이치는 방에 들어와 태연하게 다 돌려보내도 좋다 합니다. 물론 용의자 3명은 제외하고 말이죠. 그렇게 용의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수족관 밖으로 나가고 이를 보고 화를 내는 용의자들. 우리는 알리바이 영상까지 다 보여줬는데 왜 못 나가게 하냐 따집니다. 이 말에 신이치는 씩 웃더니 그 셋 중에 한 명이 기묘한 영상을 찍었다 하죠. 자신이 살인범임을 자백하는 영상을. 돌고래 쇼를 보며 심하게 흔들리던 나카기리 카노코의 영상. 전문가 뺨치는 실력으로 유유히 헤엄치는 상어를 또렷하게 담아낸 진베의 영상. 마지막으로 세로로 촬영된 오지로 나오의 영상. 신이치는 3명의 영상의 특징을 말해주며 범인을 지목합니다.
오지로 나호. 그녀의 영상은 가루가 아닌 세로인 점부터 이상하다 설명하죠. 보통 수족관의 물고기들을 찍을 땐 커다란 상어 등이 있기에 잘릴까봐 가로로 길게 찍는 게 일방적이다 라고 말하는 신이치. 실제로 기껏 포착한 상어가 금세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는 딱히 상어를 찍고 싶었던 게 아니라 반박하지만 이상한 점은 또 있다 말하죠. 카메라를 찍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피해준다거나 하는데 내 놈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찍고 있는 것도 모른다는 듯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의 남자친구 비니 뒤쪽 접힌 부분에 핸드폰을 놓고 촬영했기 때문이라 하죠. 남친이 저 무게 차이를 눈치를 못 챘다고? 아마도 비니에 뭔가 묻었다고 말한 뒤 벗게 해 자신이 털어주는 척 폰을 넣어 다시 씌웠을 거라 말합니다. 다시 폰을 빼는 건 한순간이고 그녀의 영상에서도 흔들린 구간이 있다는 게 그 증거라 하죠. 밝은 수족관을 선택한 이유도 사방에서 물고기가 보이니 영상에 뭔가가 무조건 찍힐 거기 때문. 하지만 메구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기에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촬영하긴 힘들지 않을까 질문을 던지는데 신이치는 진베가 입고 있던 옷에 자크를 내리더니 그는 목 기부스를 하고 있어 갑자기 머리를 움직일 수 없다 말합니다. 진베는 놀라며 자신이 기부스를 한 건 어떻게 알았냐 묻고 신이치는 별거 아니라는 듯 내 놈의 사정 청취 때 내가 옆에서 말을 걸었는데 목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돌린 다음 대답을 했다는 점. 영상을 찾기 위해 핸드폰을 봤을 때 폰을 부자연스럽게 얼굴 전면에 가져다 놓고 보는 거에서 확신을 얻었다 하죠. 그렇게 위아래로 쳐다볼 수 없는 진베의 비니에 핸드폰을 넣은 뒤 그녀는 피해자 슈모토 쿠니히로의 심장을 찔러 살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이유는 밝은 터널에 나오면 바로 어두워지는 터널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치마를 올리고 겉옷을 벗은 뒤 태연하게 걸어가 칼로 찔렀기 때문에 인상착의로는 용의자로 걸리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하나 갈아입을 수 없는 게 있었죠. 바로 장갑. 신이치는 그녀의 오른손을 잡아채며 장갑을 뒤집어 벗기는데 피 묻은 손과 다른 색의 장갑이 드러납니다. 나오는 눈빛이 흔들리더니 어떻게 알았냐 묻죠. 신이치는 첫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에서 장갑의 색이 달랐다는 점과 메구레에게 폰을 보여주거나 셀카를 찍은 사진을 봤을 때 분명 오른손잡이가 확실한데 영상을 찾을 때는 어째서인지 왼쪽 장갑을 벗은 뒤 폰을 조작했다는 거죠. 덧붙여 칼이 든 편의점 봉투 안에도 소량의 혈흔이 묻어있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찌른 오른손에 피가 묻어 장갑을 못 벗는 게 아닐까 추리했다 합니다. 메구레는 신이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감식반을 불러 조사하라 명령하지만 나오는 신이치가 잡은 손을 뿌리치더니 조사를 할 거면 빨리 좀 해달라 소리치죠. 그 인간의 피를 빨리 씻어내고 싶어 죽겠었다 말합니다.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이 상대의 부끄러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보복행위. 악마도 혀를 내두를 인간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첫 여자친구인 오지로 나오에게 자행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에게도 보냈다 합니다. 남자친구는 스팸 문자인 줄 알고 보지도 않고 차단했던 거지만 덕분에 번호가 남았었던 거였고 그녀가 살해를 결심한 건 이번엔 남자친구에게 직접 전화하겠다 협박을 해서라 하죠. 전 남자친구가 진베의 번호를 알고 있는 건 헤어지기 직전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본 뒤 전화번호를 빼돌려서이고 헤어진 다음엔 연인이나 직장 동료, 가족에게 사진이 뿌려지는 게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체포되며 이야기는 마무리되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코난 에피소드를 편집하면서 죽어도 싼 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이 에피소드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정리 끝! 명탐정 코난 풀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 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 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명탐정 코난 실시간 라이브를 틀어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혹시나 제가 키지 못하더라도 제 채널로 들어가서 재생 목록 명탐정 코난 리뷰 모두 재생을 누르시면 실시간 라이브처럼 모든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